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내일은 경제 분야, 그리고 마지막인 모레는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면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여당 의원과 통합당 의원 한 명의 대정부 질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SBS의 원일이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 분께 질문 드리기 전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제출했죠.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법에 따라서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표결이 진행되는 건데요. 이 보고가 진행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웃음을 보였다. 이런 기사들이 어제 많이 나왔었죠. 어제 SBS 8시 뉴스에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날이라 국무위원인 추미애 법무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연설 직전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한 추 장관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주호영, 권은희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추미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순간 당사자인 추 장관의 웃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이어진 주 원내대표의 연설. 추 장관 면전에서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검찰 수사를 받은 윤석열 총장 장모 관련 자료를 읽었는데 이 모습 역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의 의원들이나 또 본회의장에 출석한 장관들이 휴대전화를 보는 장면, 카메라 기자들에게 늘 포착이 되곤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에 관한 자료를 보는 장면이 카메라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다. 왜 하필 그때 봤을까요? 원일이면? 의도적으로 노출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5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저렇게 확대까지 해서 뒤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버티고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찍어봐라 라는 식으로 저렇게 노출시킨 것 자체가 뭔가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숨기려 들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고 법무장관실에서는 우리가 드린 자료가 아니고 어디에서 받은 자료를 장관이 받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서 저 자료를 누구로부터 받아서 검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토지 매각 추진, 대출 관련 이런 제목의 문건이네요. 네네. 보통 이 야당 대표든지 이렇게 예. 원내대표 연설하게 되면 사전에 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럼 들어가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한순간에 다 읽어보죠. 예.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불려온 상황에도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고 제가 느껴지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의 상황들이 보면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검찰총장이 이 장관에게 굴복된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들에 대한 좀 저는 흐뭇함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보든 나는 떳떳하게 이렇게 임할 수 있다. 개의치 않는다? 자신감의 표현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탄핵을 하더라도 여당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탄핵이 통과될 일이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되든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이 임기를 하게 될지 중도에 그만두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저런 모습에 저런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국민들을 참 가소롭게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을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추진한 탄핵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는 의미가 갖는 그러한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본인이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임이 아니라 탄핵이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법하고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야당의 판단 때문인데 그러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저렇게 가소롭다는 듯이 웃는 모습은 국민을 상당히 우습게 보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저런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겸허하고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윤석열 총장 부인과 장모 관련된 문건을 보려면 저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저거는 분명히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싶으시면 법무부 장관 그만두시고 정치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의 SNS에 요즘 글을 많이 올립니다.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글을 올리곤 했었는데 탄핵소추안 관련해서도 글을 올렸네요.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여당 또 통합당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두 당의 원내대표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법에 따른 지휘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합니다.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정치 공세고 공수처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정략적 꼼수입니다. 생산적 정책 경쟁이 아닌 오로지 정쟁을 위한 습관적 탄핵 남발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희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이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뭐 제적 과반이 예.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탄핵된 것에 대해서 뭐 자랑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탄핵하는 의도는 또 뭐겠습니까? 그건 역시 사실은 정쟁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다면은 그 절차에 의해서 추천위원을 추천을 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또 향후에 뭐 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면 그때 또 법을 개정하고 이런 절차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상황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발목만 잡겠다. 정쟁만 계속하겠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탄핵안을 냈기 때문에 추 장관이 뭐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여당이 이미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통합당은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해임 건의안도 있는데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을까요, 원일이면? 해임 건의안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죠. 해임 예. 건의안을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럼 대통령이 해임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치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해임 건의안이고 반면에 탄핵 소추안은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탄핵하겠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사실은 이건 그대로 그만둬야 되는 거죠.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해임 건의안이 됐든 탄핵 소추안이 됐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당이 176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둘 다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둘 다 안 될 바에는 좀 더 센 걸로 가자라고 하는 게 탄핵 소추안 발의의 기본적인 이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탄핵 소추안은 뭐 일종의 법적 책임이겠죠. 뭐 사법적 하면 또 검찰 수사, 법원 판결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법적 책임을 묻는다. 법을 위반했다. 행정행위를 통해서 뭐 그런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통합당에 뭐 여러 가지 계산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현실적으로 수의 부족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110명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무소속과 국민의당과 연합을 해서 발의했는데 결국에는 요 정도 탄핵 찬성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왜 탄핵을 당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엄중한 자기 반성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지 여당에서는 정쟁이다, 정략적으로 제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통합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더 이상
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